그럼 뭘까? 중요한 거. 이차함수 관련된 활용 문제들이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다룰 때 이제부터 머리로 자꾸 그림을 연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글자를 그냥 문항을 이렇게 그냥 읽으면서 무언가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읽으면서 무언가 대입만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는 문항이 안 풀린다. 이해하지? 옆에다가 머리로 연상이 되려면 자꾸 그려봐야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차함수가 가지고 있는 강한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대칭성. 맞아요. 축의 방정식이 존재하지. 그치? 그 적절한 조건들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그림의 개형들로 표현해서 조건을 발췌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 146번이요. 지금 보면 실수 K에 대하여 이차함수 Y는 X-K의 제곱 빼기 요 놈의 그래프와 Y는 2라는 놈이 두 점 A, B에서 만난다 그래요. 뭐 대략적으로만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얘는 X는 K라는 대칭축을 가지고 있고 아래로 볼록하고 그림이 그려졌는데 Y는 2라는 가로선을 딱 그렸더니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나오더라. 그 점을 내가 차례대로 A하고 B라 하겠다. 맞아요? 그런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삼각형 AOB가 무슨 삼각형이 될 거다?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래.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 좌우가 대칭이 되는 상태잖아요. X는 K에 대해서. 사실 Y값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AB의 좌표를 만약 필요로 한다면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해? 너가 는 2야. 그럼 X 빼기 K의 제곱은 넘어오니까 4일 거 아니니? 맞아, 이렇게. 그럼 X는 뭐가 돼? 제곱 띄면 뿜아이. X는 K 뿜아이.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차례대로 여기는 K 플러스 2,2일 거고 얘는 K 마이너스 2,2겠지. 좌표 다 찾아놓은 거야. 근데 문제는 삼각형 AOB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데 원점이 어디 있냐는 거죠. 맞죠? 원점이 만약에 정확하게 여기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 그러면 요렇게 하면서 아, 이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겠다라고 판단을 내릴 건데 지금 저건 확실한 게 아니잖아. 결국엔 어느 변의 길이가 같은지 니들이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얘는 다 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AB, OA라는 놈과 OB의 길이가 서로 이렇게 얘네 둘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일 때 한 번, 두 번째 OA라는 놈하고 AB의 길이가 같을 때 한 번, 세 번째 OB와 AB의 길이가 같을 때 한 번. 몇 번 연산을 해줘야 돼? 3번 연산을 해줘야 돼. 좀 귀차니즘이 있는 거지 어렵지는 않다. 이해하죠? 점과 점 사이 거리. 어차피 좌표를 다 알고 있잖아요. 요거 하나, 그 다음 원점 0,0 하나. 시키는 대로 OA 길이 하나, OB의 길이 하나 쓰시고 같아요? 정리. 이해하지? 요렇게 해서 만족하는 누구를 찾아라? 서로 다른 K의 개수를 찾고 그때 나오는 K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147번. 야, 근데 147번에서 지금 마지막에 결국에는 구하라는 게 뭐예요? 넓이죠. 맞지? 넓이. 그러면 첫 번째 좌표 평면에서 지금 넓이라는 걸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분명히 거기에 필요한 뭐를 알고? 길이를 알고 그 길이를 구하는데 우리는 뭐를 찾는다? 좌표를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익숙한 상황인 거야. 이해했지? 단 이게 직교축이 존재하는 도형이어야 된다고. 삼각형이다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맞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거 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모든 문제에서 다 통용이 될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맞아.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또 이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좌표를 일일이 하나하나 모든 걸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오히려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떤 문항들은.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는 약간 방법론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우리가 지금까지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뭐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 문제를 딱 봤더니 도형이 막 이렇게 삐딱삐딱해. 지금도 그렇지 않니? 지금 이 문항도 그렇잖아. 147번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어때? 이렇게 삐딱삐딱하지? 그치? 그러면 얘는 이런 방식으로 좌표축을 찍어가지고 뭐 밑변이 어디고 가로가 어디고 이런 걸 찾기는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보통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첫 번째, 보조선을 그려서 보조선을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도형을 분할했더니 보조선을 그려서 지금 주어져 있는 나한테 구하라고 한 넓이를 나눠놨더니 그 넓이가 각각은 내가 구할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해서 뭐 하겠다? 더하겠다.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지금 제가 세 번째로 쓰긴 하지만 예전에 이런 거 혹시 기억나? 중학교 때긴 한데 중학교 3-2에서 이제 3-2-가 아니지. 피타 같은 거 배울 때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런 거 넓이 구해봐 이럴 때 이거 되게 생뚱맞지 그림이. 맞아요? 그 당시에 배울 때는 그림이 생뚱맞았잖아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나는 보통 직교축이 존재하는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줄 알아. 곡선으로 둘러싸인 뭔가의 넓이는 부채꼴이나 원이나 호나 이런 활골 같은 건데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어.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했냐는 거야. 왼쪽 반원 맞아요? 오른쪽 반원 플러스 거기다 직각삼각형까지 필요 없는 부분까지 나한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지만 필요 없는 부분까지 넓이를 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예 필요 없는 이따시만한 반원을 뭐 했어요? 뺐죠. 내 말 이해돼요? 그렇게 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 두 반원의 넓이와 이 큰 반원의 넓이가 서로 어때서? 같으니까 소거가 되고 결국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누구와 똑같다?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똑같다. 표정 봐라. 이거 모르나 보네. 아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여기다 제가 쓰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필요 없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 넓이를 다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제거하라 이거예요. 필요가 없는 부분을. 내 말 이해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상황에서 보면 선생님 생각에는 대부분 요 정도 안에서 넓이를 구하지 않았나. 이해했어요? 그럼 지금 147번은 몇 번을 써야 될까요? 2번이겠죠. 일단 직교축은 당장은 안 보이지만 지금 147번 그림을 보면 그림을 다 그리진 않을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고 요렇게 해서 여기가 B, A, C, D 여기 X 뭐예요 이거? Y는 A 위에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거거든? 맞니? 맞아? 그러면 좌표는 이거 좌표, 이거 좌표, 이거 좌표, 이거 좌표 다 구할 수 있지. 그치?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렇게 연립하면 요 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이놈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얘까지 포함해서 전체 넓이에서 필요 없는 넓이를 뭐 한다? 빼는 방식이 더 유리하더라. 이해하셨죠? 그럼 밑변을 갖다가 얘로 잡고 높이를 얘로 잡으면 이만한 삼각형 넓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 점의 Y좌표가 높이의 역할을 할 거 아니니. 이해했지? 그 다음 두 번째 요 조만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을 얘로 사용하고 이 D의 Y좌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이 점의 Y좌표를 뭐로 사용하면? 높이로 사용하면 요 조만한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계산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문제의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방법론적인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이해했죠? 근데 이왕 넓이 얘기 한 김에 한 장 넘어가서 154번 봐봐. 이 문제를 먼저 한번 해볼까? 154번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좌표평면 하나 주어지고 도형이 어떻게 생겼어 지금? 요렇게 생겼네. 그 다음 요쯤에 Y는 K 그 다음에 O, A, B, C, D 여기다 하나 또 걷어. 여기가 E, 여기가 F.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쭉 보다가 삼각형 OED의 넓이는 S1, OAFE는 S2, EFB는 S3, DEBC는 S4라 할 때 그걸 입력해보면 결국은 뭐야?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고 여기가 S3이고 여기가 S4라는 거예요. 맞나요? 자, 이런 상태에서 나한테 구하라는 게 S1 빼기 S3 통째로 제곱 더하기 S2 빼기 S4의 통째로 제곱을 구하여라요. 선생님 이거 직교축 있잖아요. 맞아. 좌표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거 이거 직선의 방식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는 상태고요. 밑변의 길이가 지금 요거는 1이고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다? 2라는 것까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고 C의 좌표가 0,1인 것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좌표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런데 너네 내가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라고 딱 물었을 때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거예요.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물었을 때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인지 각각이 얼마인지 찾아가지고 더해봤더니 너가 2고 너가 3이라서 정답이 5야 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A 더하기 B가 5예요 라는 결론값을 얻기도 하잖아요. 연산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거 안에 S1, S3, S2, S4가 다 있다고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4개를 과연 다 구해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선생님 말이. 이해했어? 왜 하필 1과 3을 묶고 왜 하필 2하고 4를 묶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럼 1이 어딨어? 여기 있다고요. 3이 어딨어? 여기 있다고요. 갑자기 그것도 여기서 이걸 빼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거쳐가는 도형이 어딘가 봐요. 이렇게 거쳐가거나 이렇게 거쳐가겠죠. 둘의 연결고리가. 맞니? 그러면 얘를 거치면 요 직사각형 보여? 요 직사각형 봤니? 여기에서 누구를 빼? 이만한 직각삼각형을 딱 빼주면 이 부분만큼 겹쳤잖아요. 맞죠? 여기에서 이걸 빼는 순간 딱 이거 빼기 이거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해돼 안 돼? 결국엔 요 사각형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S1 빼기 S3 맞아 안 맞아? 맞지. 이해돼요? 이렇게 관계성을 살펴보면 아무 의미 없이 무턱대고 막 이게 연산만 복잡한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한번 관계성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겠어? 여기하고 여기를 빼라고 한 건데? 그럼 누구 도형을 연결해야 도형이 예쁘겠니? 요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요렇게 연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왜? 요렇게 연결하면 결국 직사각형이고 맞죠? 요렇게 하면 이거 삼각형이잖아요. 하나의 도형으로. 얘로 하려면 또 사다리꼴 써야 되니까. 이해지? 얘를 거치려면. 그러면 S2 역시 요거 요만한 직사각형에서 또 뺄 거야. 누구를? 요 삼각형을. 요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을 빼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계산도 한번 해볼까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나 볼게요. A 값이 지금 A고 1이고 길이는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 볼게요. 밑변은 1이고 높이는 뭐였던 거야? K였던 거지. 요게 K니까. 이해했지? 그 다음 빼기. 요 직각삼각형 넓이는 밑변이 1, 높이가 2. 나누기 2, 1이겠죠. 제곱. 끝났죠? 요 놈이요. 역시 이건 아까 K라고 했어요. 이거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 요 놈. 요 놈을 보니까 요 길이가 1이래. 밑변. 둔각삼각형. 연장 수선의 발. 그럼 얘가 높인 거잖아. 그럼 밑변 1, 높이도 1. 1, 1은 1, 나누기 2. 2분의 1이겠죠. 그리고 제곱하래요. 이렇게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놈이 K에 관한 몇 차식이 됐니? 2차식이 됐지? 마지막 문제 질문. 넓이를 구하라가 아니라 이놈의 뭐를 찾아라? 최소값. 그러면 2차식 다시 재정리해서 완전제곱꼴로 하나의 완전제곱꼴로 바꾸어서 최소값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지? 그래 나는 이런 상황들이 머릿속에서 이게 안 되네? 아 그럼 이거다. 이런 게 나오려면 조금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이해했지? 자, 다시 148번 별표. 오늘 하는 문제 중에서는 선생님 생각에는 148번과 149번이 뒤에는 다 중요하네. 근데 유독 중요하다. 148번과 149번 문항이 선생님 생각에는 아주 중요한 것 같다. 자, 오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저는 148번과 149번에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 시험에서도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이 자주 나온다는 표현이 뭐냐면 대표예제라서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난이도가 높은 변별은 해야 될 거 아니야. 1등급과 2등급을. 그러면 변별하려고 하는 그 문항이 최소 한 문항에서 두 문항에서 많게는 3, 4문항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두 문항 컷 안에 이해돼? 그 한두 문항 컷 안에 들어가는 문제에 이런 방식의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산으로만 들이대고 처음 말한 대로 2차 함수 문제를 그냥 읽고 대입만 뭔가를 해서 풀려고 하는 방식이면 이런 문제 유도가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림을 연상하면서 잘 봐. 선생님 한다. 세 양수 ABC에 대하여 fx라고 하는 놈은 x-a의 제곱 더하기 b였고요. gx라고 하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빼기 c의 제곱에 더하기 11이라는 함수였다. 그래놓고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F와 G가 같아지는 순간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둘을 연립하라는 얘기지 결국엔. 그치? 연립했을 때 나오는 실근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 할 거고 알파보다는 베타가 더 클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 새로운 함수 hx라는 함수는 자 이런 표현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 맞지? hx라는 함수는 fx와 gx를 갖다 쓸 건데 fx의 일부와 gx의 일부를 가져다가 새로운 함수 누구를 만들겠다고? hx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fx는 구간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구간 알파 이상 베타 이하고 gx라는 놈은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클 때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니?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하나 위로 볼록 하나를 그려놓고 만나는 교점이 존재할 건데 교점을 경계로 교점 사이에는 누구를 갖다 쓰고? fx 아래로 볼록을 갖다 쓰고 그 교점 이거보다 작다 이거보다 크다 이 영역은 gx 위로 볼록의 일부를 갖다 써라. 이해하셨죠? 그렇게 만든 함수를 새로운 함수 누구라고 할 거다? hx라고 할 거다. 이랬더니 그 다음 문제 뭐라고 써있나 봐요. 이때 hx의 그래프가 hx라는 이 그래프가 y는 2라는 놈 그러면 얘가 는 2인 순간 맞죠? 는 2인 순간과 만나는 서로 다른 몇 개의 점? 3점. 그 x 좌표들의 합이 얼마다? s라 하고. 이해하셨어요? s라 하고. 또 있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 이 hx가 이번엔 y는 3과 만나는 서로 다른 3점 x들의 합을 t라 할 때 t에서 s를 뺐더니 2분의 a라는 값이 나오더라. 한장 맞죠? 뭐 지금 문제는 이해되고 있잖아요. 그죠? 할 게 많겠구나 이런 느낌인 거지. 2분의 a가 된다. 이때 최종 h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하세요. 되셨어요? 자 지금부터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연산으로 들이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요. 너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맞죠? 너는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뭐예요? 위로 볼록이에요. 교점에 대해서 찾고 있는 중이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잘 보이라고. 하나는 아래로 볼록. 대칭축 누구? 이지만 안 돼. 대칭축 누구? x는 a. 이해됐죠? 그 다음 위로 볼록. 뭐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대칭축 누구? c였던 거예요. 맞아요? c. 그런 다음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와 베타라 해요. 왜?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 그랬거든. 대칭축까지는 선생님 지금 일부러 표시 안 했어요. 해야 되는데 조금 이게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일단 너네한테 확인만 해준 거야 지금. 됐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갈 거다.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fx를 쓰기로 했으니까 선생님 조금 두껍게 그릴게. 요거를 사용할 거고요. 맞죠? 아래로 볼록. 이 구간에서는 gx 위로 볼록을 사용할 거니까 얘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이 노란 색깔로 두껍게 체크되어 있는 함수가 무슨 함수다? hx라는 함수인 거지. 그런 다음 hx에다가 y는 2라는 가로선을 그리면 또 y는 3이라는 가로선을 그리면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된대? 3개. 그럼 어디 3개겠어? 눈 떼면 안 돼. 어디가 3개겠어? 이거 안 되고 쭉 내려오다가 노란색하라고 y는 2라는 가로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그리면 하나, 둘, 3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아 선생님 이쪽일 수도 있잖아. 교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가 좀 더 위에고 얘가 아래에 있으면 이쪽이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정답은 똑같아. 왜냐면 그래프를 연상하는 중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또 이렇게 내려오다 y는 2. 교점 3개. 여기겠죠? 이해되나요? 요 순간이 더 아래에 있으니까 얘가 y는 당연히 2일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요거는 파란 색깔로 별표 칠게요. 요렇게 3개. 그러면 파란 색깔로 체크된 요 세 놈의 x 좌표의 합을 누구라 하고? s라 하고. 맞니? 그 다음 y는 3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이 빨간 색깔. 맞지? 이 교점 x 좌표들의 합은 누구라 할 거다? t라고 할 거다. 자 어떻게 구할 거지? 하고 봤어. 그랬더니 하나 알게 된 게 있어. 여기 잘 봐. 하필이면 이거 아래로 볼록 접할 때네. 맞죠? 뭐 할 때라고요? 접할 때요. 이거 꼭지점이죠. 여기 꼭지점 뭐예요? a, 뭐지? b지. a, b지. 요 순간의 x값이 a고요. 요때 y값이 b라는 건데 b가 얼마라는 거야 그럼?
2라는 거지. 아, 하나 찾았어. B는 2. 됐죠?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합을 구해보자 그랬으니까 한번 합을 볼게요. 그 다음 내가 뭐 할 수 있는 행동이 더 이상 없어서 이걸 진짜로 해보기 시작한 거야. 그럼 먼저 파란 색깔부터 볼까? 파란 색깔부터 잘 봐요. 이거 3개 더 하고 싶어요. 근데 하필이면 요놈과 요놈을 잘 보면 위로 볼록에 대하여 y는 2하고 만나는 점이야. 야, 너네 이차함수 쓸 때 선생님 예를 들어 F1은 F5였다 이래. 이차함수인데 F1은 F5였다 이래. 야,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y값이 같아지는 순간은 무조건 대칭 축을 이용하는 거였죠. 맞아요. 평균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엔 1과 5의 가운데가 x는 3인 순간, 2를 더하고 나누기 2한 순간에 대해서 뭐 된다? 대칭된다라는 걸 아는 거지. 맞지? 무슨 말 하는지?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합은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y는 뭐 하고 같은 순간에 x좌표의 합은 대칭축의 몇 배여야 돼? 2배여야지. 맞지? 얘네들의 합 나누기 2가 대칭축이니까 얘네들의 합은 대칭축의 몇 배? 2배인 거지. 그러면 여길 딱 본 거야. 파란 색깔. 아, 여기 맞지? 여기인데 이거 3개를 더해야 되는데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인지 각각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의 합이 누구인 건 알아. 대칭축 C인 걸 안다는 거야. 2C. 이해되지? 요거 더하기 요거는 얼마다? 2C.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S는 지금 2C 플러스 뭐인 거예요? A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또 그럼 Y는 3인 순간도 봤어요. Y가 3인 순간도 또 위로 볼록이네. 아, 요놈과 요놈의 합이 또 얼마다? 또 얼마다? 2C. 이해되죠? 또 이거니까 그 다음 하나 얘만 모르는 거야. 얘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2C에다가 플러스 동그라미만 찾아올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또 누가 있지? 눈에 보이는 게 누가 있지? 어떤 조건이 남았지? 하고 살펴보니까 알파. 하필 이 점이 뭐예요? 알파죠? 알파 콤마 누구? 3. 알파라는 조건이 문제에서 또 계속 지금 강조되고 있는 영역들이잖아. 정역 조건도 되고 그래프를 잘라내는 영역도 되고 주어져 있는 놈의 실근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럼 얘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니? 이 점의 좌표가 지금 알파 콤마 3이면 이 알파 콤마 3이라는 점을 얘한테도 대입할 수 있고 얘한테도 대입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지나가는 점이니까. 이해했어? 나 지금부터 구한다. 지금부터 연산할 거야. 얘를 F에다 집어넣을게. 해요. 그럼 X 빼기 A. 원래는 알파라고 넣고 해야지. X 대신에 알파 Y에다 3 집어넣어야 되는데 알파 빼기 A 그럼 니들 꼭 문자 겹치게 쓰고 막 이러니까 내가 그냥 X라고 놓고 하고 있는 거야. 알았죠?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B인데 B는 아까 얼마였지? 2였어. 얘가 2였어. 2는 3이야. 그럼 2 넘어가면 얘는 얼마? 1인 거죠. 머리로 되겠다 이제. 제곱 띄면 뿌마 1. X는 A 뿌마 1. 맞아요? X는 뭐라고? A 뿌마 1. 자, 한다. 그럼 뭐예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근이 내가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A 뿌마 1인데 A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뭐겠어요? 얘 뭐겠어요? A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보세요. 대칭이 된다 그랬어요.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보여요? 아래로 볼록 Y는 3인 순간 만나는 거 이렇게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는 거잖아. 이 동그라미가 누구였던 거야? A 플러스 1이었던 거지. 이해하고 있지? 대칭축. 아, 그럼 요 부분 뭘로 고쳐? A 플러스 1로 딱 고쳐. 됐어? 그랬더니 풀렸다. 뭐가 풀렸어? T 빼기 S. 이거 빼래. 그럼 EC 사라져. A 사라져. 뭐만 남아? 1만 남아. 그럼 결국엔 2분의 A가 얼마였다? 1이었다. 따라서 A는 얼마다? 2였다. A 값도 찾았어. 됐죠? 이제 C만 찾으면 돼요.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는 행동 뭐 남았어?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 아직 안 했잖아. C 여기 있는데? 맞죠? C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도 똑같이 알파 콤마 3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해하고 있죠? 근데 알파라고 안 쓰고 그냥 X라고 쓰겠다고. X 콤마 3이라고 쓰겠다고. 공간 때문에 여기로 갑니다. 자, 요거 계산.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11은 3이잖아. 그럼 넘어오면 뭐야? 마이너스 8이죠. 플러스 플러스 바뀌죠. 2분의 1 넘어가니까 16이죠. X 빼기 C의 완전 제곱이 16이랍니다. 제곱 띄면 뿌마사. X는 C 뿌마사. 그러니까 위로 볼록 함수에 대해서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C-4, C 플러스 4 이랬다는 거지. 이해가 되지? 요 놈이 A 빼기 밑에 쓸게.
요게 C 빼기 4도 되고 요거는 C 플러스 4도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됐죠? 위로 볼록 함수와 y는 3이 만나서 생기는 두 점의 x좌표가 C 빼기 4, C 플러스 4다. 이해했지? 아까 b는 2를 지워서. 자, 그러면 a 값이 2였어요. 2 빼기 1은 1이에요. C 빼기 4가 1이에요. C는 얼마? 5인 거죠. 다 찾았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알파 베타도 지금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잖아요. 여기가 베타잖아요. 베타가 C 플러스 4예요. 그러면 A가 지금 2였으니까 2 빼기 1이라서 알파는 얼마고? 1이고 베타는 C 플러스 4잖아. C가 5라면서 5 더하기 4는 뭐야? 9고 그럼 여기가 1 더하기 뭐야? 9. H 얼마? 10을 구하라. 그러면 주어져 있는 구간에 맞춰서 10을 대입하시면 완성되겠죠. 이해되죠? 내가 일부러 지금 꼼꼼하게 해줬습니다. 이 문제에서 얻는 교훈이 뭐야? 문제를 읽으면서 간단하게든 자세하게든 자세하게 그린 건 아니에요. 막 X축, Y축 예쁘게 그리진 않았잖아 내가. 그치? 대략적인 개형을 가지고 주어진 조건을 그 개형에 덧입히면서 유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질, 대칭성. 그리고 원래 수학에서 대칭성에 관련된 건 원체 좋아해. 그러니까 뭐 이제 대수 파트에서도 보면은 수원 지수로그 함수 맞지? 지수로그 함수도 막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역함수 관계다 이런 것들 수능에서도 늘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칭성에 관련된 건 계속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다. 알았지? 149번이요. 이 문제도 실전에서요. 실제 그 1, 2등급을 가르는 컷으로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거의 유사하게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고요. 앞으로 고3 때까지 계속 보게 되는 순간이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뭐 흔히 말해 대표 유형서 정도를 푼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상황은 많이 봤던 거야.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쩌고저쩌고 쭉 있다가 맨 마지막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는 표현을 쓰지. 맞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라는 단원에서 교점이 몇 개가 되도록 하세요? 맞아요? 실근이 몇 개가 되도록 하세요? 만나도록 하세요? 만나지 않도록 하세요? 맞죠? 수도 없이 했던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라. 맞니? 선생님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에서 안 그릴 때도 있는데 그거는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단독으로 출제가 됐고 깔끔한 형태일 때는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유추가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보편적으로 어떤 함수들이 막 조합되는 상태에서 만나도록 해라, 만나지 않도록 해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해라 이런 말들이 나오면 다 그래프를 그려서 어느 순간에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찾아내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보통 그게 어느 순간이냐는 거야. 거의 정해져 있지. 접하거나 특정 점을 지날 때요. 이게 박혀 있어야 돼요. 다시요. 지금 제가 뭐라 했어요? 어느 순간에 보통 그러할 것이다? 접하거나 특정 점을 지날 때. 맞죠? 해볼게요. 자, 149번 fx라는 함수가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 g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라는 함수고 이때 h, 줄여서 쓸게. h라는 함수는 f의 일부를 g의 일부를 가져다가 쓸 것이고 역시 f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를 갖다 쓰겠다. 그리고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는 g를 갖다 쓰겠다. 됐죠? 그 다음 문제요. 이때 y는 mx 더하기 6이라는 함수와 y는 hx라는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m의 값들의 합. 이런 상황, 이때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결국은 m값들 다 찾아와 이렇게 말한 거야 지금. 맞죠? 선생님 그림 간단하게 그리고 지울 거예요. 잘 봐요. 풀이 공간 때문에 제가 그림 상황만 잘 봐요. 제 어차피 아래로 볼록이죠. 선생님 지금 그림을 좀 대충 그릴 거란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림을 좀 대충 그려볼게요. 아래로 볼록이요. 맞아요? 물론 대칭축이 지금 선생님 보이잖아요. 마이너스 1.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얘는 대칭축이 Y축이잖아요. 위로 볼록. 그럼 이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이렇게 그리면 되죠. 상상하시면서 그리면 돼요. 근데 꼭 예쁘게 그리려고는 안 해도 된다. 어차피 상황 파악이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다고? 마이너스 2와 1을 경계로 한다. 그럼 100%.
교점이 마이너스 2와 뭐였겠어? 1이었겠지. 맞지? 확인은 해봐. 니들이 두 식을 서로 직접 연립해보면 교점이 마이너스 2와 1인지 확인되잖아요. 맞지요? 자, 그 다음에 사이. 지금 사이에서는 gx 위로 볼로 두꺼운 걸로 할까? 사이에서는 gx를 갖다 써라. 맞아요? 그 다음 이 벌어지는 순간에서는 아래로 볼로 갖다 써라. 되셨어요? 제가 이렇게 두껍게 체크했어요. 지금 두껍게 체크한 노란 색깔의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 hx의 그래프. 자, 이 상태에서 이 노란 색깔에다가 이제 기울기가 뭐임? m자리인 직선을 덧대 그릴 건데 기울기는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거 하나 있죠. y절편이 얼마? 6. 지나는 한 점이 뭐야? 0,6. 그러면 여기가 분명히 대칭축이 0이었으니까 확인만 해볼까요? 너 0,5였잖아요? 그럼 0,6은 한 이 정도 있다고 해볼까요? 맞아요? 이 점을 지나도록 하는 어떤 직선을 그리면서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된다고? 3개가 돼야 된대. 그럼 언제 그럴 수 있냐는 거야. 언제 교점이 3개일 수 있을까? 지금 뭐 했어 내가? 접하게 그린 거지. 얘가 두꺼워서 그렇지. 접하게 딱 그리면 선생님 왜 교점이 3개예요? 2개 아니에요? 2개 아니에요? 그럼 안 된다. 여기 하나, 접하는 점 하나, 요 점 하나, 위에서 만나는 거 하나. 몇 개라고? 3개. 그럼 접하는 게 이쪽으로만 접하는 게 되겠어? 이쪽으로 접하는 것도 돼. 내가 지금 그래프를 대략 그린 거니까 만약에 여기가 요쯤에서 교점이 요 정도 있다고 해봐. 요거 이렇게 그래서 교점이 요 정도 그렸어. 그럼 요렇게 접하기 그랬으면 접하는 거 하나. 내 말 이해되죠? 접하는 거 하나, 여기 통과된 점 하나, 저쪽에서 하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쨌든 접하는 순간에 교점이 몇 개일 가능성이 있다. 3개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하필 요 점 보이죠? 교점. 두 번째가 특정점을 지날 때니까 결국엔 이 점을 지날 때와 요 점을 지날 때를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선생님 만약에 요 점을 지날 때로 그려봤어. 자, 잘 봐. 요렇게 그려도 요거 하나 만나고 요거 하나 만나고 위에서 만나니까 몇 개 맞아? 3개 맞다고. 그러니까 접하거나 특정점을 지날 때 교점이 3개일 수 있는데 여기다 선생님 하나 설명하고 싶은 건 하필 접하기도 하면서 특정점을 지나면 어떻게 되지? 하필 선생님 그림을 지금 그렇게 그려놨잖아. 요 점을 기준으로 선생님 만약에 요렇게 그렸어. 요렇게 그렸어. 그럼 이게 뭐야? 요 함수와 접하기도 하고 이 교점을 지나기도 하는 거지. 그러면 요거 겹치니까 하나에다가 위에서 하나 만나도 몇 개밖에 안 돼? 2개밖에 안 돼. 이해했니? 안 됐니? 그럼 그 점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제외해야 되는 거야. 아, 선생님 그럼 그걸 정확하게 알려면 그림을 진짜 정확하게 그려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게 막 X축, Y축 예쁘게 막 다 그리려면 시간 소요도 많이 되고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그렸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린 그림이 예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가능성만 보면 이렇게 보는 거지. 잘 봐요.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이라는 놈과 주어져 있는 어차피 mx 더하기 6이라는 이 함수가 얘가 접할 때를 해야 되니까 판별식 D1이라고 할게요. 이거 확인해야 되죠. 이게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또 하나, 요 주어져 있는 직선과 이번엔 요 놈 g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 이쪽에서 접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림을 지금 이쪽에서 접하게 그렸지만 반대로 이쪽에서 안 접하고 이쪽에 접할 때가 교점이 3개가 되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라고. 이해되지? 그래서 요 순간에 두 번째 판별식 D2는 0. 이해했죠? 세 번째, 특정점을 지날 때가 언제예요? 특정점? 교점을 지날 때죠. 그럼 교점이 결국엔 마이너스 2, 뭐랑?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 1, 뭐일 때겠죠? 그럼 마이너스 2와 1을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얼마야? 4겠지. 이해했어? 안 했어? 이래놓고 4개를 다 구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이거 연립한 다음에 D는 0, 이거 연립한 다음에 D2는 0. 그럼 그때 만족하는 M값이 여기서 뭐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 M값이 뭐가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2, 1이 이 직선이 지나갈 거니까 요 놈을 여기다 넣고 요 놈을 여기다 넣으면 또 M값이 여기서 뭐가 나올 것이고 또 여기서 M이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최대 정답이 몇 개일 수 있어? 4개일 수 있는 상황인데 하필 얘랑 같게 나온 거야. 예를 들어 얘도 2가 나오고 얘도 2가 나왔어. 그럼 아까 말한 딱 그 상황 아니에요? 아까 말한 그 상황? 접하기도 하고 뭐 하는 거야? 특정점을 지나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순간에 교점이 3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되기 때문에 2개가 되기 때문에 정답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만약에 다 다르게 나왔다? 그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 정도 머리를 한번 써봐라. 이해했지? 중요한 문제라고. 결국에는 대부분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확인해보면 접하거나 특정 점을 지날 때다. 나 지금 이 말만 이 문제 풀이하는데 10번을 한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물으면 나와야 되는 거야. 알았지? 만나도록 하세요. 만나지 않도록 하세요. 접하도록 하세요. 어떤 교점에 대한 실근에 대한 조건과 개수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림 그리고 그 순간을 판단해보면 접하거나 특정 점을 지나는 순간에 그 조건을 만족할 거다. 이해하셨죠? 150번. 자, 150번을 봤어요. 양수 PQ에 대하여 fx라는 함수가 x-p의 제곱 더하기 q 요놈과 자연수 m은 자연수래요. 이 두 놈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첫 번째 가조건 잘 봐요. 가조건에 뭐라 써있어요? 0 이상 3 이하의 x의 범위에서 주어진 함수 fx의 최소값은 m이고 최대값은 m 플러스 4다. 가조건이 뭐였다고? 구간 0에서부터 3까지 안에 최소값은 m이고 최대값은 m 플러스 4다. 나조건 구간 0에서부터 5까지의 범주 안에 최소값은 m이고 최대값은 4m이야 이랬어요. 자, 이것만 보고 딱 연상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직관적으로 딱 느껴져야죠. 이거 무슨 함수? 아래로 볼록 포물선 함수. 맞지? 아래로 볼록을 그려놓고 주어진 정의역 범위를 세로선으로 입력하는 게 최대 최소 구하는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을 그려놓고 대칭축은 P지만 P가 정확히 어떤 값을 갖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간 0부터 3까지, 0부터 5까지의 최소값을 구했더니 변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그려놓고 대칭축이 P였는데 이 P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0부터 3까지, 0부터 5까지를 구했더니 최소값이 계속 똑같다는 것은 꼭지점이 무조건 그 구간 안에 뭐 해야 되고 포함이 돼야 하고 결국엔 꼭지점에 뭐였을 것이다 얘가 y값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지. 맞지? 이걸 내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문제를 읽으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나? 아 뭐야 0부터 3까지 0부터 5까지 구간이 변했는데 최소값은 안 변했어? 아 꼭지점이 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그걸 입력해줘요. 아 요 순간이 m이었어? 최소값이 m이야? 그럼 m은 누군데? Q였구나. 맞죠? Q였구나. 그 다음 이때 알게 된 거 P라는 놈은 항상 0 이상 3 이하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최대값은 뭐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나보고 최대값으로 확인하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럼 0은 무조건 이쪽에 있다고 봐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부터 선생님 그림 그리는 거. 선생님이 0을요 겁나 좀 멀리 그리고요 3을요 좀 이렇게 가깝게 그렸어요. 이해했어요? 0부터 3까지 안에 P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0부터 3까지 안에서 이렇게 그리면 최대값은 누구예요? 0일 때 같죠? 근데 내가 만약 이쪽을 좀 좁게 그리고요 0을 좁게 그리고 3을 이렇게 좀 멀리 그렸어요. 그럼 최대값이 뭐가 돼요? 3일 때 같죠? 이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거냐는 거야. 자, 선생님 어떻게 확인하나 잘 봐. 여기다 추가 그림을 하나 그려서 간단하게만 그려놓을게. 만약에요. 아래로 볼록을 그려놓고 가운데가 이렇게 P인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 길이가 구간이 0부터 3까지니까 이 전체 길이가 3이었던 상황이었으면 이 길이가 동일해지는 상황은 얘가 요 간격이 얼마일 때겠어요? 2분의 3일 때죠. 그럼 잘 봐요. 선생님 저 그림을 제 몸으로 표현해요. 대칭축 P가 있고요. 맞니? 좌우에 동일했던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딱 3인 순간을 생각했다고. 누가 더 언제는 0이 최대고 언제는 3이 최대인지를 알려고 하면 좌우가 동일한 상태일 때를 먼저 본다는 거야. 같은 걸 경계로 볼 거라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P를 기준으로 0일 때와 3일 때 좌우가 완전히 동일해서 0일 때가 최대나 3일 때가 최대다 둘 다 똑같은 말이 되는 순간. 이해하셨죠? 이 순간을 경계로 잘 보세요. 지금 그림 상상되고 있어요? 아래로 볼록 대칭축 P 좌우가 동일한 상태일 때 0, 3 이해했지? 이런 상태. 이 상태에서 잘 봐. 내가 드래그를 한다. 이렇게 그리면 최대값이 3일 때가 되죠. 맞죠? 같았던 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최대값이 누가 돼요? 0일 때가 되죠.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같았는데, 잘 봐. 같았는데. 이렇게 같을 때 P에서부터, 축에서부터 0까지 간격이 2분의 3이었는데 2분의 3이라는 간격보다 좀 좁아지면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고 2분의 3이었잖아. 이 간격이 2분의 3이었잖아. 그 2분의 3보다 간격이 더 어떻게 되면 멀어지면 최대값이 누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 안 했어? 내가 진짜 이해 잘 되게 설명해. 이거 겁나 많이 나와. 이게 실제 학교에서 10개 학교면 반 이상은 나와. 이거 구분하는 게. 중학교 때처럼 야 y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4 이런 함수일 때 1 이상 x가 5 이하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뻔할 뻔자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거는 딱 그리면 1은 여기고 5는 당연히 더 멀지.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지. 이렇게 명확하게 그냥 위치 파악이 팍팍 되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선생님 말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분했는지 잘 봐야 돼.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 요 간격이 2분의 3인데 요게 2분의 3인데 2분의 3보다 간격이 좁아지면 여기가 최대라는 거야. 맞지? 그 순간이 뭐야? P가 0 이상 2분의 3 이하일 때겠죠. 맞죠? 두 번째, 간격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P면 요만큼의 간격이 P잖아. P라는 간격이 2분의 3보다 뭐 되면? 좁아지면 오른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최대값인 순간이 누구여야 된다? F3이어야 된다. 이 말 한 거예요. 이걸 말로 설명한 걸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그 다음 2분의 3 이상 P가 뭐이면? 3 이하이면 2분의 3 이상 3 이하이면 이 간격이 2분의 3보다 더 멀어. 간격이 2분의 3보다 뭐야? 더 멀어. 그러면 이쪽이 오고 여기가 같다는 얘기니까 최대값이 누가 된 거예요? F0이 된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구하기 시작하면 돼요. F3을 그럼 주어진 함수에다 뭐 하면 돼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잖아요. 맞죠? 3-P의 제곱에 더하기 Q가 M이었던 거지? 맞지? 여기는 0이니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P 제곱 더하기 Q니까 Q는 M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지? 그럼 그때 최대값이 구간 0부터 3까지 하는 최대값이 누구였다? 최대값이 누구? M 플러스 4. 그럼 너가 M 플러스 4일 때 맞아요? 너가 뭐일 때요? 너가 뭐일 때? M 플러스 4일 때 이해했지? 식 하나 더 있어야지 그럼. 두 번째 0부터 뭐까지였어? 5까지. 자 그럼 요새 이거 아까 설명하느라고 이거 하얀 색깔 그린 거 살짝 지워볼게. 자 그러면 지금 요 상황이면 0부터 2면 0이 더 좁았다는 얘기잖아. 0이 이렇게 좁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5도 더 멀겠지. 맞지? 그러면 역시 이 구간 안에서의 최대값은 누구일 때 갖는 거야? 5일 때 갖는 거니까 여기다 하나 또 해. F5. 그 F5는 얼마다? F5는 얼마다? 4M이다. 이거 식 한 줄 더 쓸 수 있지? 그럼 두식 연립돼 안 돼? 연립되겠지? 그 연립해서 M값 나온 거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F0부터 시작해서 2분의 3. 얘가 지금 간격이 더 멀었어요. 이쪽이 더 멀었다는 얘기죠. 0이 더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고 있죠? 그럼 이런 순간에 5값 찍어서 또 최대값 찍어줘. 이해되지? 이때는 F5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어. 확인해봐야지. 이해됐어? 그렇게 해서 연립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M값을 다 찾아라. 이해되죠? 단 문제에서 거기 놓치면 안 돼요. 동그라미 딱 쳐놔요. 자연수 M. 시험 현장에서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자연수, 정수, 0이 아닌 정수 뭐 이런 것들로 정답이 갈려요. 열심히 이 정도까지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풀어놨는데 만약에 모든 M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더니 막 분수까지 포함을 시켰고 그게 선택형 보기 안에 있어. 그러면 날리는 거죠. 맞죠? 분명히 뭐만 된다 했어요 지금? 자연수.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결정적으로 진짜로 안정적으로 1등급 탑이 딱 찍고 싶으면 문제를 읽을 때 완전 낯설어서 난생 처음 보는 방식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알았지? 포장지가 바뀌는 거지. 공부했던 거 안에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상황을 덧대서 지금 풀고 있는 중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어디에서 실수할지를 이미 알고 문제를 읽어야 되는 거다. 나 이거 조심해야지. 이해되죠? 요걸 챙기란 얘기예요. 그 다음 151번. 151번. 자, 마이너스 2 이상 x가 5 이하 이거에서 f0과 f4가 똑같다. 그리고 f-1 더하기 절대값 f4 그놈이 는 0을 만족한다. 이걸 만족할 때 나보고 f3을 구하여라. f3의 값. 하나 더 있구나. fx의 최소값.
이거에 최소값이 19, 마이너스 19다.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이걸 가지고 fx 완성해서 f3값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걸 보니까 요건 직관적으로 아주 쉽네요. 그쵸? 0과 4, y값이 동일해. 그럼 0과 4의 가운데 x는 2가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 2였어 라는 표현이야. 근데 최고창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너네 보통 뭐부터 그려? 아래로 글로부터 그리지? 그럼 대충 그려볼게. x는 2였다고 생각해볼게. 이해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를 보고 싶은데 구간 0과 4일 때. 자, 쓱 그리고 너가 0, 너가 4. 대충 그리고 있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그런 다음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를 보고 싶답니다. 5는 한 이 정도 되겠죠? 맞죠? 마이너스 2는 좀 더 멀리 갈 거 아니에요? 얘보다 더 멀리 갈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요 조건을 볼게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요. f-1이라는 놈은하고 정리한다면 절대가 f4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일게. 요렇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절대값이 붙으면 거리, 양수화 시켰다는 표현인데 얘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f 빼기 1이 양수이려면 얘는 부호가 뭐였다는 거니? 음수였다는 거지. 그럼 확인해볼까? 0이 여기고 마이너스 1은 이 정도일 텐데 이게 음수야? 아니지. 얘 x축, 얘 지금 f0과 4를 기준으로 볼 때. 맞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생각해봐요. 이 말의 의미가 결국에는 f4와 f 빼기 1이 y값은 동일한데 부호가 어땠다는 거야? 반대였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f4인 순간을 경계로 놓고 봤을 때 얘하고 사이에 보여? 이 간격 이렇게 같아지는 요 순간 얘가 x축을 기준으로 됐단 얘긴데 얘가 음수가 나오잖아 지금. 내 말 이해 돼 안 돼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얘가 가능하냐라고 문제에서 물은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어진 조건에. 그럼 뭐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뭐로 그려요? 위로 볼록으로 그릴 거라는 걸 알겠지? 그러면 fx는 뭐 a의 x 빼기 2 대칭축 2였으니까 제곱 플러스 b였고요. 위로 볼록 그려주시고 구간 2였고요. 구간 2 맞죠? 네, 2였어요. 좌우 여기가 0, 여기가 4. 그럼 마이너스 1 어디? 여기. 맞아? 마이너스 1 여기. 그럼 잘 봐. 마이너스 1과 y값 4. 요거. 요 점과 요 점의 y좌표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x축이 있어야지. 이해되지? 그 사이에다 선생님이 이렇게 x축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간격이 동일하게. 이해하셨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인 순간 어디 갔어? 여기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마이너스 한 이 정도 된다고 치고 5인 순간은 한 요 정도 된다고 쳐보면 결국엔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5까지를 본다는 얘기지? 그럼 최소값은 언제겠어? 마이너스 2일 때죠. 맞죠? 따라서 이 최소값 f 마이너스 2일 때다. 그럼 밟아. fx식 완성됐는데 미지수가 2개인데 대입할 거 2개가 있어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해됐어 안 됐어? 대입할 거 2개를 넣어서 미지수 완성. 이해했지? 그리고 최고차항계수 a는 뭘로 골라라? 음수로 골라라. 152번. 자, 152번을 보니까요. 나 이거 하나 해볼게요.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에서도 시험 문제로 아주 자주 나오는 거. 근데 고등학교에 와서도 또 자주 나오는 거. 이거 살짝 쓰고 지울 거니까 잘 봐. 너네 내 시험 문제 나온다 했습니다. 맞죠? 위로 볼록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런 직사각형 본 적 있죠? 이래놓고 문제에서 이러잖아요. 어떤 2차 함수, 예를 들어 이 2차 함수가 y는 막 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뭐 한 16 뭐 이랬다고 16이면 너무 딱 떨어지잖아요. 바보 선생아. 이런 거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래놓고요.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최대값. 맞아요? 이런 거 둘레의 최소값.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있지? 이런 걸 구할 때 너네 보통 어떻게 해? 대칭축을 써야 되는 건 알아. 이거 x 빼기 4의 완전제곱이니까 맞죠? x는 당연히 뭐예요? 4죠? 맞지? 그러면 보통 구할 때 어떻게 구해? 중학교 동생들이 꼭 이렇게 구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x를 딱 써요. 이렇게 여기다가.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돼요? 4 플러스 뭐가 되죠?
x가 되죠? 그럼 가로의 길이는 2x 이렇게 간단하게 써져요. 근데 정작 누가 복잡해요? 세로가 복잡하죠. 4 플러스 x를 여기다 뭐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대입해야 되니까 4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8의 괄호 4 더하기 x 더하기 20 가로 더하기 세로 둘레니까 몇 배? 2배. 정리한다면 완전 제곱꼴 바꾸면서 정답 이건데 맞지? 누가 눈에 거슬려? 난 얘가 거슬려. 맞아요? 가로를 편하게 쓰는 게 아니라 대입할 놈을 편하게 써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얘를 4 더하기 x로 안 쓰고 선생님 잘 봐. 그냥 깔끔하게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얘를 그냥 x 이렇게 썼다고 해봐. 그럼 세로가 편한 거 아니니? x를 집어넣은 y값이니까 그냥 이거잖아. 이걸 그냥 세로로 딱 쓰는 거지. x제곱 빼기 8x 더하기 20 이렇게요. 맞아요? 그러면 가로만 잘 쓰면 되는데 가로? 몰라도 이거 그냥 3i x에서 뭐 빼면 돼? 4 x 빼기 4의 몇 배? 2배. 이래도 돼요. 이래도 돼. 근데 우린 뭐도 알아? 대칭축. 아, 너하고 너네 둘의 합은 8이야 라는 걸 알잖아. 맞죠? 너네 둘의 합은 8인 걸 알아. 얘한테 뭐를 더하면 8이야? x를 없애야 되니까 빼기 x 하면 되고 8 써주면 되지. 이 점 x가 8 빼기 x. 그럼 가로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죠. 2x 빼기 8. 그리고 똑같이 몇 배? 몇 배? 2배. 위에 게 간단해요? 밑에 게 간단해요? 당연히 밑에 게 간단하죠. 맞죠? 이래놓고 나서 완전 제곱을 바꾸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어차피 한 김에 잠깐 해볼까? 야 이거 완전 제곱으로 또 바꿔볼까? x제곱에 빼기 8 빼기 6x 플러스 12죠. 그럼 너네 꼭 이 식을 다시 곱하는데 곱하지 마요. 그냥 이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2의 괄호 x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x 빼기 6의 절반 마이너스 3 괄호 닫고 제곱. 맞죠? 9를 뺐어. 여기서 플러스 3. 됐죠? 문제에서 최소가 되는 순간에 x값을 찾아라 그러면 능력되는 x값 3인 거고요.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3만 쓰지 말고 이렇게 곱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완전 제곱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했니? 이거 고등학교에서도 지금 시험제 이거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대입을 해서 편한 걸로 x를 잡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잡아라. 이해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152번은 이걸 안다라는 생각하에 여기서 한 단계가 더 갔습니다. 뭐냐 하면 자, 문제를 보니까 역시 이차함수 하나 그려놓고요. 이차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1x 빼기 10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점이 좌표가 10이었는데 이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직선 하나를 그려놨고 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이었어. 됐지? 자, 이래놓고 문제 읽는다. 문제 잘 봐. 뭐라고 하나? y는 세 번째 줄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0 위의 한 점 a에 대하여. 맞아요? 직선 위에 한 점이니까 x좌표를 t라고 잡고 t, 마이너스 t 더하기 10이라고 써놓은 거죠. 친절하잖아요. 그쵸? a의 좌표는 t, 마이너스 t 더하기 10이다.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라. 그래 놓고 a를 지나고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데 문제 맨 아래로 잠깐만 내려가 볼래? 맨 아래에 뭐라고 써있냐면 단 이때 t는 2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어떻다? 작다. 여기가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내가 a를 잡을 수 있는 거였는데 하필 2하고 뭐 사이에? 10 사이에. 교점이 2지. 여기가 2야. 여기가 2. 그러니까 요 사이에다가 t를 잡으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하얀 색깔, 노란 색깔로 아무데나 이렇게 딱 잡고 나 너 A라고 잡을 거야. 이해했지? 그러고 나서 문제를 마저 읽을게요. A를 지나고 네 번째 줄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이걸 거 아니야. 그치? Y축에 평행한 이 직선이 이차함수 Y는 fx와 만나는 요 점을 B라 하고 그 다음 점 B를 지나고 이번에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차함수 fx하고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C라 하겠다. 그 다음 또 C를 지나고 뭘 해줘? C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점을 D라 하겠다. 되셨어요? 이 넓이 아니고 뭐야? 이 직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대값은 하고 물은 거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잘 봐요. 이제 해요.
자, 그럼 시작해봐. 나 이거 둘레 길이 구하고 싶거든? 둘레 길이. 근데 여기 친절하게 요점의 좌표가 지금 t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찾을 거냐? 대칭축을 이용하겠다고. 맞죠? 대칭축. 요거 완전 제곱을 바꿨다고 생각하면 얼마야 돼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1x니까 2분의 얼마? 11. 나 문제 잘못 쓴 거 아니고 숫자 정확하게 맞는 거죠? 네. 그럼 여기 얼마여야 돼요? 2분의 얼마? 11이어야죠.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면 요거에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x좌표가 얘가 만약 필요하다면 요만큼의 가로의 길이는 이놈의 몇 배? 2배. 맞아요? 이놈의 몇 배? 2배. 그러면 얘한테 뭐를 더하면 11이 되냐? 11 마이너스 t였겠죠. 이해하셨죠 지금? 요놈의 2배가 11, t한테 뭐를 더하면 11이야? 이거지. 맞지? 그럼 가로 길이 얼마? 여기서 이거 빼야지. 여기서 이걸 뺄 거지. 11 마이너스 뭐예요? 2t. 이게 가로죠? 맞죠? 세로는 t라는 점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요 점의 y좌표 나왔나? 나오지? 요 점의 y좌표에서 요 점의 y좌표 뭐 해야 돼요? 빼야죠. 이해하고 있지? a의 y좌표를 빼야지. 그럼 쟤부터 할 게 많은 거야. t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1t 빼기 10 여기에서 a의 y좌표 요만큼을 빼야 된다. 그러면 요 놈이잖아. 마이너스 t 더하기 10 괄호 닫고. 되셨어요? 그럼 가로하고 세로를 더했고요. 얘가 세로. 그 다음 여기에다가 몇 배? 2배. 됐니? 근데 만약에 대칭축을 경계로 지금 왼쪽에 있었잖아요. 왼쪽에 있었는데 만약에 a라는 좌표가 여기 있었다고 해볼래요? 이해돼요? 여기. 그럼 똑같이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y축과 평행하게 따라가서 fx가 만나는 점이 b. 또 나란하게 따라가서 요 점을 c. 또 내려오고 얘랑 이렇게 해서 만나도록 하는 요 점을 d라 하겠다. 이렇게. 그럼 얘가 t잖아. 그럼 얘가 11-t잖아. 그럼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냐고. t 빼기 11-t를 해야 되지 그때는. 이해되는데 여기가 지금 11-t가 될 거 아니냐고. 그럼 가로의 길이는 여기에서 이걸 빼야 되는 거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2t 빼기 11로 바뀌고 나머지는 똑같겠죠. 내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개 나올까요?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2개를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정답이 2개라는 게 아니라. 이해돼? 근데 정답을 2개를 다 써놨는데 지금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부르니까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 둘 중에 더 큰 걸 갖다 써야 돼. 이해했어? 근데 보기에 얘로 풀면 최대값이 32가 나오고 얘로 풀면 최대값이 36이 나와요. 근데 친절하게 보기에 32가 없었어요. 선택형 보기에. 그치? 그러니까 좀 다행이었던 거지. 그건 이제 모의고사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익숙한 상황이지만 이 문제 안에 대칭성을 이용하여 좌표를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쓰겠다. 애초에 의도 자체가 지금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연산을 한 번에 정확하게 하려는 집중도가 좀 필요하다. 하셨습니까? 네, 요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53번 마지막 153번이요. 이건 뭐 많이 보던 거죠. 나만 보던 거 아니죠? 왜 너네 이런 그림 많이 봤잖아. 이렇게 놓고서 여기다 이렇게 이런 거 1대2. 그럼 여기서 필요한 모든 길이는 다 닮은 비로 찾는 거죠. 1대2 1대2. 여기가 x다 그럼 여기 뭐야? 2x. 전체 길이가 예를 들어 10이었다 그럼 여기 10-2x. 그려 안 그려? 여기가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내가 아까 10으로 잡고 여기가 5였다면 여기는 5-x. 이렇게 잡는 거죠 뭐. 이해되죠? 요것만 할 줄 알면 이 문제도 똑같아요. 이건 뭐 좌우가 그림이 이렇게 나온 것 뿐이지. 여기는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가 주어졌고요. 문제에서 이만큼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20짜리인 정삼각형이었다. 이때 요 안에 내접하는 원 하나를 딱 그려놓고요. 이 내접하는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예요. 준비됐어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또 물어봐야지. 또 고세 까먹고 있는 거 아니야? 정삼각형의 높이.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거 한두 번에. 정삼각형 높이. 그렇지. 2분의 루트 3 a. 정삼각형의 넓이. 혹시 몰라서 4분의 루트 3 a 제곱. 환장하겠네. 이 a 수선해봐요. 그럼 2대 1이잖아. 60도니까. 2대 1 때 뭐야?
루트 3. 2일 때 A니까 1일 때 2분의 1A. 얘는 2분의 1A 루트 3. 그러면 밑변의 길이 A니까 밑변 A 곱하기 높이 2분의 루트 3A 나누기 2 하면 4분의 루트 3A 제곱. 이게 내가 시험 때도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매워 이제. 맨날 증명해서 풀 수 없잖아.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려보면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다 20 집어넣는 거니까 높이 얼마예요? 10루트 3이에요.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어디를 x로 놔라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죠? 얘는 지금. 아닌가? 그런 말 없어? 그래, 그럼 우리가 정해. 자, 그럼 누구를 x로 놔? 여기를 x로 놓으면 되겠지? 맞지? 그럼 1대 뭐 해야 되는 거야? 1대 뭐라고? 루트 3. 2대 1대 루트 3. 여기가 x면 여기 2x, 여기 루트 3x. 맞아요? 그럼 전체가 지금 10루트 3이니까 여기 세로. 이렇게 세로. 두껍게 할까 그냥? 이렇게 세로. 요 세로는 10루트 3 빼기 루트 3x. 그럼 루트 3으로 굳이 묶어 쓰겠다면 10-x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요 길이가 또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20 마이너스 뭐죠? 2x. 뭐 필요한 거 다 나온 거예요.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뭐라 그랬다고?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뭐가 될 때? 둘레가 아니가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가 될 때? 최대일 때. 그럼 넓이 뭔데? 가로 얼마? 2x. 세로 얼마? 이거 루트 3 10-x. x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완전 조건을 바꾸면 되죠. 그럼 2루트 3을 이렇게 빼놓고요. 2루트 3은 그냥 빼놔. 그리고 안에도 들어가.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0x였지? 이해되지? 얘만 완전 조건을 바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의 절반 플러스 5 괄호 닫고 제곱 25 빼기 25만큼 더해졌으니까 빼기 25를 빼면 플러스 얼마? 25. 그리고 사실은 이 앞에 누가 있는 거다? 2루트 3이 있는 거다. 맞죠? 그럼 최대가 되는 순간에 x값은 뭐였어야 되고? 아, 여기 플러스 5라고 썼어요. 바보 선생.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만약에 최대 넓이가 얼마야? 그러면 25요.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쵸? 25 곱하기 누구? 2루트 3. 맞죠? 50루트 3이 정답이죠. 이거 자체도 내신 문항일 수 있어요. 이거 자체도. 자, 어쨌든 지금은 뭘 찾아내는 거야? 최대가 될 때의 라고 불었으니까 x가 5인 게 핵심인 거죠. 그럼 얘놈이 5예요. 여기가 5. 그럼 여기가 10이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이었잖아. 이 길이도 얼마였어? 5. 이해됐지? 그럼 여기가 지금 5루트 3. 그럼 여기도 뭐겠어? 5루트 3. 여기 5루트 3. 여긴 뭐야? 10루트 3. 됐니? 그러면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 다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뭐예요? 2-2. 내심에서 배웠던 거 있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이용하는 거. 2분의 1 아래 삼각형 둘레. 맞아요? 이거 접점까지 수직. 접점까지 수직. 접점까지 수직. 쓱쓱. A, B, C라 하면 요거 넓이 2분의 1 C 곱하기 R. 2분의 1 A 곱하기 뭐야? R. 2분의 1 B 곱하기 뭐야? R. 그러니까 2분의 1 R의 삼각형 둘레가 넓이지. 그러니까 요거 둘레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에 R 모르고요. 삼각형 둘레는 5 더하기 15 루트 3이고 넓이 구하는 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필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옆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5 곱하기 높이 5루트 3 이러시면 반지름 R값이 나오죠. 맞죠? 그러면 내가 일부러 계산까지 다 해주긴 했는데 너무 이제 나중에는 이런 문제가 좀 대표 예제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 문제에 지금 주어지는 상황 자체가 되게 자주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나올 때마다 매번 버벅버벅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닮음을 이용한다. 맞죠? 상황에 따라서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2분의 1 아래 삼각형 둘레를 이용한다. 이해하셨지? 여기까지.